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의 마지막 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8장 내게 등불이 되어준 가족.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지만 아직도 그 속을 다 모를 때가 있다. 어렴풋하게 아내의 고생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진다. 하지만 나만큼이나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의 아내에게선 내가 바라는 만큼의 부드러움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편안히 다니던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을 떠나 미국에 온 아내는 가난한 남편 덕분에 공부보다 일을 먼저 배웠다. 방학 때마다 레이크타우의 카지노에서 동전 세는 일을 해야 했던 아내는 늘 손가락이 통통 부어 있었다. 텔레비디오가 기반을 잡지 못하던 창업 초기 우리 네 식구는 아내의 월급에 매달려 2년을 살았다. 아내는 하루 종일 병원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텔레비디오의 사무실에 나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냈다. 영양학 석사인 아내는 20년 이상 한 병원의 영양사로 일했고 그 후 또 10년 넘게 프리랜서로 환자들의 영양 상담을 해왔다. 실리콘밸리 지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몇백만 달러 저택을 지어놓고도 아내의 절약하는 버릇은 사라지지 않는다. 겨울이면 창문 틈을 비닐과 테이프로 꽁꽁이 막아 난방비를 줄일 정도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이유가 환경보호다. 얼마 전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내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태어나도 결혼은 이 양반하고 하고 싶어요. 남편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편 하는 것 따라가려고 애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강해지네요. 이만한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도통 곰살 맞은 구석이 없어 나를 사랑해 결혼한 것은 맞나 하는 서운한 생각까지 하게 한 아내. 그런 아내지만 드디어 얼마 전 그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다. 내게는 딸이 둘 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나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큰 아이가 겨우 6살일 때 텔레비디오를 시작했고 아이들이 막 학교에 들어갔을 때 집보다 공장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큰딸은 공부를 꽤 잘했다. 버클리 대학을 스트레이트 A로 졸업할 정도였는데 2학년을 마칠 즈음 이미 자신의 진로를 정해둔 눈치였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이는 소외계층 상담을 전공으로 정했고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마쳤다. 작은 딸은 나의 배짱과 비즈니스 안목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하다. 우리 소유의 아파트 입주민이 찾아와 불만사항을 얘기하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만 한다고. 그래서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딸의 분석으로는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입주민치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없어서란다. 전 세계 50인에 뽑혀 아카데미 성취상의 골든 플레이트를 수상하게 되었을 때 그날의 강연은 내가 평생 해온 수많은 크고 작은 강연들 중 유일하게 청중 앞에서 눈물을 보인 시간이 되었다. 강연이 다 끝난 뒤 한참 동안이나 이어지는 박수를 받으며 청중을 둘러보는데 순간 내 눈에 두 딸아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학생들의 맨 뒷자리에 서 있었는데 어렴풋이 보아도 눈가로 손이 올라가 있었다. 내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있었다. 그 뒤로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두 아이는 내게 편지들을 전해주며 존경하는 아빠에게라고 써주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랴. 두 딸에게 한없이 고마운 것은 바쁜 부모 아래서도 올바른 생각을 키우며 자라주었다는 것이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이유 없이 손을 벌리지 않았다. 반드시 집안일 한 가지라도 했고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다. 일주일 용돈을 받을 때도 반드시 청구서와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 제출했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아이들에게 주었다. 큰딸이 대학 재학 중 자취를 하던 때 아이는 생활비를 아끼느라 학교 앞에서도 가장 먼 아파트를 구해 8명이서 나눠 쓰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그들 앞으로 집 한 채씩을 사주었다. 애비 노릇은 거기까지면 되었다 싶다. 주책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참 좋아하는 나에 대한 기사가 있다.
한 장짜리, 그것도 교포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자랑스런 한인 기사가 그것이다. 기사 속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내 사진이 올라 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이 나는 더 좋다. 한때 텔레비디오 1,200명의 직원 중 400명이 한국인이었다. 나는 한국인이 찾아오면 무조건 그들을 채용하려 했다. 이제 막 미국에 건너온 이민자라면 더더욱 그랬다. 나는 이전까지 해오던 일반적인 기부활동 외에도 뭔가 다른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학생을 미국으로 불러 교육시키고 또 교포기업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에게 또 다른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더니 8,000명의 눈이 일시에 내게로 향했다. 모교 유타 주립대의 교수진 전원이 참석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학교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강연이라고 했다. 내가 가진 최고의 재산은 열정입니다. 큰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강단을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몰려들어 악수를 청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최고의 강의라고 외치고 있었다. 은퇴 후에는 우리 재산을 모두 아내와 내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탁해. 그것이 모두 사회사업에 쓰여지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다. 두 아이 모두 부모의 결정에 흔쾌히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면 내가 자식 농사는 참 잘했다 싶다. 그 돈이 다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기를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저의 자서전을 들어주셔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